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중에서 두 번째 저서인 제2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늘과 다음 주 방송까지는 계속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방송은 화려한 화면 전환이나 동영상이 그다지 많지 않고 자막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자막과 함께 보시거나 편안하게 귀로만 들으셔도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제2권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MA라고 하고 이 PMA를 갖는 9가지 단계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PMA, 즉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이 9가지를 실천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 9가지를 소개해드린다면 첫 번째, 신념을 갖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라는 것. 네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 여섯 번째, 관용의 습관을 기르는 것. 일곱 번째, 긍정적인 암시를 하는 법. 여덟 번째,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 아홉 번째, 공부하라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 인한 결과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익히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데는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형편이 닿는 대로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추를 잠그거나 신발끈을 매는 것처럼 또는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늘 몸에 습관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올바르게 갖추면 생각도 행동도 타인이나 상황에 대한 반응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이며 이것을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곳에서도 그 사람만큼은 기회를 포착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라 라는 게 있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여 꿈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카스 컵이라는 명칭의 세계적인 규모의 요트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는 각 나라마다 선수들이 직접 배를 제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본이나 기술력 그리고 뛰어난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51년의 첫 대회에서 미국이 단 한 척의 배로 14척이나 되는 영국 함대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해서 그때부터 이름을 아메리카스 컵이라고 불릴 만큼 미국이 128년 동안이나 우승을 독차지해왔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1983년에 호주팀에게 그 왕자를 뺏기는 일이 생겼고 그때의 요트팀 주장은 데니스 코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8년 만에 처음으로 컵을 뺏긴 장본인이라는 엄청난 자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한다거나 남들의 비난을 걱정하는 대신에 지금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아메리카스 컵을 되찾아오는 목표의 말입니다. 결국 그는 좌절을 하는 대신 우승을 택했고 그 결과로 4년 뒤에는 아메리카스 컵을 다시 되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그 자책감을 극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행에는 행운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 알아야 할 단계 중에서 또 한 가지는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에게 주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마음에 와닿는 사례가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의 지도자인 마틴 니에몰로 목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가 전후 세대의 청중 앞에서 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할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탄압할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카톨릭을 탄압했고 나는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나를 탄압했고 그때 나를 위해 나서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에게 먼저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이야기는 짧지만 아주 강하게 와 닿았고 저에게는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한 또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를 대할 때 그들의 결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찾는다거나 흠을 잡거나 비난하거나 복수하기보다는 도움을 주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가 하는 이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비참한지의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떠했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폴레온 힐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가지씩 좋은 생각과 좋은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는 꼭 걱정을 해야겠거든 긍정적으로 걱정하라고 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잘못될 일에 대해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걱정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잘 될 것만을 내가 선택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걱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물리치는 처방전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내 도전의 최선의 결과는 결국 내가 바라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둘째,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를 먼저 상상을 하고 그 생각들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면서 스스로 자신감과 용기를 기르는 자기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7번째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방법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단위로 장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종이에 목표들을 쭉 적고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언제 이루고 싶은지, 정확히 무엇을 바치려고 하는지 등에 대해서 모두 쓰고서 우리가 그 목표들을 이루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기대에 찬 긍정적인 태도로 그것들에 대해 자주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언제 소유할 작정인지 확실한 날짜를 정하고 그 계획에 맞춰
당장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표와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고 밤이고 틈이 날 때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이 말을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릴 때까지 5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성공은 노력하는 자들이 이루는 것이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것은 없지만 그 노력이 성공을 한다면 아주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방법 중 마지막 단계는 공부하라는 것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부를 이루거나 직업에서 성공을 거두거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개발 서적을 읽는 등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분이나 20분 시간을 내서 자신의 목표나 태도를 점검을 하고 영감을 주는 자기개발 서적을 한 구절, 한 페이지, 한 단원이라도 읽으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공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은 하루에 20분, 저녁에 20분 정도만 낼 수 있어도 일주일이면 5시간 가까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1년으로 치면 일주일하고도 반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PMA,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며 그것은 창조적인 사고를 하게 합니다. 창조적인 사고로 성공한 실화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앤소니 애너서스라는 사람이 미국 보스턴에서 앤소니스 피어 4라는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그는 개업식에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그 손님들은 대통령이나 주지사, 탤런트가 아니라 보스턴 시내의 모든 택시 운전사와 그들의 아내 혹은 여자친구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앤소니스 피어 4 레스토랑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레스토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보스턴을 처음 방문하면서 택시에 타서 운전사에게 여기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운전사의 대답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 공부하고 생각하고 목표와 계획에 몰두하다 보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삶을 모두 실천하며 살았던 최고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보험회사인 에이온 보험의 명예회장이었던 W. 클레먼트 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스턴은 3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그의 어머니는 두 식구의 생계를 위해 뼈빠지게 일했지만 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턴은 겨우 6살 때부터 길모퉁이에서 신문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문팔이 소년들은 모두 10대였고 그들의 세계는 비정했습니다. 그들은 스턴을 몰아내기 위해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나 스턴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손님을 찾아 레스토랑과 상점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럴수록 행동을 통해 공포를 이겨냈고 그것을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부정적인 경험들에 맞서기가 늘 쉽고 간단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스턴은 항상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불길이 꺼져갈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 써먹었습니다. 그 좌우명은 바로 지금 당장 하라 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소유하는 자는 역경이 닥칠 때마다 그와 대등하거나 그보다 더 큰 이득의 씨앗을 얻는다 였습니다. 이렇듯 강렬한 좌우명을 가지고 마음에 강한 파문이 일어나도록 느낌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9단계 중 한 가지였습니다. 세일즈맨으로 평생을 살아온 스턴은 그가 잠재 고객, 즉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노라는 답을 들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최고의 세일즈맨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거절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닥쳐올 수도 있는 실망에 노라는 답을 들을 가능성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예스라는 대답에 온 마음을 집중하며 그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이 오가든 간에 판매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걸 믿었습니다. 잠재 고객이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내가 설득당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설득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꼭 팔겠다는 자신감으로 판매 상황에 뛰어들었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때는 먼저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초조하거나 겁을 먹고 있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지도록 긍정적이고 열띤 어조로 말했습니다. 감정이란 것은 행동에는 꼼짝없이 지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침마다 영업을 하기 위해 빌딩을 들어가야 할 때마다 그는 주저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도전하는 자가 이룬다. 도전이 실패한다 해도 잃을 건 없으며 만약 성공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는다. 그러니 반드시 도전하라. 이런 식으로 행동을 조절하는 습관을 길러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나오면 다른 부정적인 거나 주저하는 생각이 들기 전에 급히 다음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공포를 무릅쓰고 어떤 일을 계속하면 공포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스턴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유능한 세일즈맨이 건강하고 수입도 많았고 거의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행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세일즈맨은 고객들에게 민감했고 고객들을 사로잡으며 세일즈에서는 뛰어났지만 세일즈를 떠난 친분 관계나 부하 직원들에게는 무신경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공격적이고 경솔한 태도로 논쟁을 벌이거나 해서 사람들과 적대감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스턴은 그에게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남이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나도 남에게 하지 말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세일즈맨의 변화를 알아채고 서로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은 내가 자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스턴이 브롱크스에 있는 비행 청소년을 위한 단체를 방문하여 이제 막 직업훈련을 마친 소녀들에게 강연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스턴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첫 면접에서 떨어진다 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 실망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소녀가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에 스턴은 어쨌거나 면접을 마친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이며 그래서 다음엔 면접이란 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된 거고 그러면 덜 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실수를 범했다면 그 실수를 통해서 훈련을 얻었을 테니 긍정적인 교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고 이 회사에서 뽑아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뽑아줄 거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될 테니 긍정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들은 첫 면접에서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마침내는 다들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스턴은 자기 암시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잘 활용했습니다. 또한 스턴은 어떤 실패를 해도 빌어먹을 그 이상의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나쁜 소식을 접하는 일이 많았을 텐데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선을 넘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턴은 오랜 세월 사업에 몸담으면서 많은 영업사원들과 종업원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아무리 주어도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직원이었던 마이클은 갓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대출을 신청했지만 월 수입이 고작 $30 모자라서 대출 자격이 미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이클이 대출을 거부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스턴은 그를 집무실로 불러서 그의 월급을 올려주었고 마이클은 무사히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마이클은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 일을 함으로써 스턴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턴은 그 외에도 크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기부하였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 때 놀라운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바른 길로 들어서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가를 치를 의욕이 생기고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되도록 날마다 계획을 세우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들을 습득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신의 목표에 대해 많이 생각할수록 그만큼 더 열성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망이 불타는 열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기회에 민감하게 되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알아보기도 쉬워진다고 합니다. 스턴이 미국 경기 전체가 위기에 빠져서 자신의 회사에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목표 설정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 영업사원들이 보험 판매가 급감하자 직장을 그만두는 사태가 벌어졌고 스턴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행동했습니다. 그 새로운 목표란 첫째, 개인 영업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수입을 올린다. 둘째, 계속해서 영업사원을 뽑는다. 셋째, 새로 들어온 영업사원을 훈련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넷째, 체계화된 판매 기록 시스템을 만들어 전국 각지에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많은 사업체가 도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이런 목표는 터무니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턴은 차를 몰고 전국을 돌며 자사 영업소를 찾아가 영업사원들과 현장을 다니며 몸소 영업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아직 영업망이 없는 지역에서는 새로 영업사원을 뽑았고 신입 영업사원과 종일 함께 보험을 판 다음 그날의 수수료는 모두 그 영업사원에게 주어서 사기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스턴의 사업체는 경제 공황기를 굳건히 버텨냈고 다시 성장했습니다. 스턴과 영업사원들은 그 시절 누구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만일 스턴이 시카고에 앉아 채권자들과 사표를 던지는 영업사원들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결코 성장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턴은 말합니다. 그럴수록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워서 신념에 찬 행동을 통해 현실로 이루라고. 결코 자신을 얕보지 말라고. 스턴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제2권을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방송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 주 방송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마지막 편인 제3권을 끝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속의 책을 읽어드리는 희망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